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풍산, 화면에 보시는 풍산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사실 최근에 분위기가 녹록지 못한 상황들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미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지난 7월달 최고점 17만원을 형성한 이후에 반등폭을 연출해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추세가 추가 상승 이어가지 못한 채 꺾이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드렸죠. 자, 그렇지만 이제 4분기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눌리는 시점에서 다시 재공략할 포지션들이 언제인지 어느 부분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분들과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드리긴 했습니다. 자, 부정적인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때마다 자, 쉽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목표가가 계속 하향이 되기 때문에 눌릴 수밖에 없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산 종목도 어제 오늘 보시면은 연달아서 하락을 했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려 장중 마이너스 10%대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만 마이너스 10%대까지 형성되면서 최근에 형성이 되었던 11만원 뿐만이 아니라 불과 몇 거래일 만에 10만원까지도 이탈을 하면서 투심이 여기서 완전 위축이 될 것이냐 라는 불안감 섞인 목소리가 형성될 만큼 사실 쉽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저희가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저희가 공부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희 공부방에 입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공부방은 어떻게 입장하냐?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란이 있고요. 그 댓글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스터디 입장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여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바로 이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 화면 하단에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부방이 나오게 되고, 옆에 있는 이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저희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군들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열해 놓은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상승도 있을 거고 하락을 또 있을 것인데, 이거를 정리해 봤더니 저희가 누적 상승 2000포인트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군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저희 검색하시고 들어오신 이 공부방 입장하셔서 이러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인캠이라는 종목, 저희가 최근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이 종목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종목군들을 소개시켜 드리려 노력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린 종목군들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시간 관리 어디에서 저희 공부방에서 해드리고 있다는 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풍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녹록지 못한 상황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한 주 동안의 움직임도 커요. 이번 주에도 마이너스, 종가 기준으로 일단은 마이너스 8%대의 하락세,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마이너스 7%대의 하락세 연출이 되면서 사실상 최근에는 수심이 완전히 꺾인 모습으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러한 불안감 섞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반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상대적인 상승 모멘텀을 연출해 줄 만한 이슈들도 일단은 연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뉴스를 체크해 보더라도 사실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만들어주는 부분들보다 부정적인 시그널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미 며칠 전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목표가를 하향 조정할 만큼 투심이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고 했죠. 그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그 실적에 대한 포지션들이 역시나 투심을 크게 위축시키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10월 31일 공시를 통해 3분기 연결기준 점정 영업이익이 426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7% 감소한 수치고, 현재 시장 전망치 695억 원보다 38.7%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될 만큼 쉽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있는 포지션은 결국에는 매출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가 부담 및 기타 비용 요인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기인한 것이 확인이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시장은 실적이 예상을 밑돈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회사 측에서 향후 전망을 밝히지 않다 보니까 투심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이는 것처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익 감소와 기존 전망치 하회 상황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저희 공부방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녹록지 못한 상황인 것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해당 기업이 말씀을 드렸듯이 상승과 하락을 공존을 하고 있는 과정에 최근 투심이 위축되면서, 당연히 투심이 위축되니까 주가도 하향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여기 11만원을 버텨주기를 내심 기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어제 11만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현재 10만원대까지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봤더니 역시나 수급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체크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최근에 말씀드렸던 14만원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눌렸지만 결국에는 올라타지 못하고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들을 조금 분석해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른 것 떠나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만 놓고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수급이 썩 녹록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 9월달 형성된 정고점 이후에 다시 반등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여기에 가로막혀서 흘러내렸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10월 16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6일로 우리가 조금 멀리 돌아가서 이때를 좀 체크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7%가 기록이 되었던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들은 뭐냐,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즉 투심이 위축이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에는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본격화가 되면서 흘러내렸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외인은 사실 일시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급락세를 견인을 했어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지금 현재 꾸준히 오늘까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 12 거래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진 3주 가까이 매도 물량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시나 어느 한 섹터의 물량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보험 쪽도 그렇고 투신 쪽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사모펀드, 특히나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쪽에 매도 물량이 좀 크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었을 때 해당 종목은 일단은 수급이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되어야 결국에는 종목도 하락을 어느 정도는 좀 진정할 수가 있겠죠. 그 열쇠는 결국엔 기관이 들고 있다. 최근에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 매도세가 좀 컸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지 여부를 우리는 조금 1차적으로 단순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된다. 물론 연기금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보험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선 현재 가장 큰 매도세를 보이는 수급은 결국엔 연기금과 사모펀드니까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진정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 시점에서 얘기를 드렸듯이 이제 4분기는 그래도 3분기보다 괜찮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여기에도 나오죠. 자, 여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3분기 어닝 쇼크 이후에 4분기 정상화 전망, 그리고 2026년 정상화 기대, 여전히 목표가 17만 6천원, 이렇게 최근에 리포트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3분기는 분명히 투심이 위축되는 부분들이 형성이 될 수 있지만 4분기에는 그래도 조금 나쁘지 않을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만큼 이제 우리는 뭐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3분기 이후 4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적어도 이거는 제가 그냥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실적 저점 통과 중 그리고 여전히 이것은 매수의 의견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만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 목표가 적어도 일단 신한투자증권 기준으로 목표가 14만 5천원이면은 최소한 40%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자 10만 2천원이고 마찬가지로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가 17만원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적어도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목표 기준치는 70%라는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아직까지는 현재 시점에서 증권사 리포트에서 여전히 매집 기회라고 지금 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최소한 14만원, 15만원, 17만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매집하셔야 되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가 없다면 저희 어디를 통해서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저희 공부방에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입장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영상 화면 하단에 댓글란에 저희가 이렇게 다 공유해 드렸으니까 입장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